영어 스터디를 통해서 내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요. 안녕하세요, 린지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고려하는 영어 스터디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스터디 모임과 제 학생들이나 지인 중에서 했던 스터디 모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스터디 모임을 하면 무료와 유료 스터디를 나눌 수가 있겠죠. 각각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무료 스터디는요, 보통 스터디 룸비 정도나 아니면 카페에서 음료값 정도를 지불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무료이다 보니까 스터디 리더들의 영어 실력이 팀원들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오히려 낮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료 스터디를 가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똑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어떤 효과가 있겠냐라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내 실력이 초급, 중급 정도 되더라도 리더들의 보통 특징이 뭐냐면 어느 정도 자기만의 공부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스터디를 했던 경험이 있던가 학원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미 그 공부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습득을 했거나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잘 갖춰져 있으면 같은 실력끼리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스터디 모임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나가게 되니까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장점이 있죠. 보통 초급, 중급 분들이 많이 하는 스터디 커리큘럼을 보면 대부분 미드나 영화 테드 아니면 어떤 기사를 같이 읽고 공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식의 커리큘럼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많아야 두 번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영어를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거기 가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그것도 역시나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니까 영어가 늘겠지 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집에서 혼자 주제에 대해서 읽어보고 구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할지까지 준비를 하시면 분명히 스터디를 통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터디의 모임이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대화만 하고 오는 거. 사실 그런 스터디는 영어 자체에 큰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그냥 원래 어느 정도 영어를 하는 분들이 영어의 감을 유지하면서 친목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종류의 스터디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거기 가서 영어를 하면서 영어를 늘기를 원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욕심이에요. 절대 그런 스터디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을 간다면요, 나보다는 살짝 높은 레벨에 가는 게 좋고요, 일단은. 근데 사실 내가 너무 못하면 그 스터디 모임에서 저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도 민폐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신 훨씬 더 많이 준비를 해 가시면 돼요. 남들 그냥 기사 한 개 읽어올 때 나는 다른 기사까지 더 찾아서 더 많은 기사를 읽고 대답까지 준비를 해가면요,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어느 정도 깊이가 있다면요, 그거를 싫어하는 스터디원들은 없거든요. 본인이 노력하시면 그만큼 스터디원들도 받아들여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초급분들은 스터디를 가기 전에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호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취업을 할 때 아무래도 저의 강점은 영어잖아요. 그래서 영어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토론 모임을 제가 한 1년 이상 꾸준히 나갔어요. 근데 정말 영어를 많이 는 게 느꼈거든요. 이제 거기는 중상급, 상급에 가까운 모임이었고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스터디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사실 나는 뭐 어제 뭐 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뭐고 이런 단순한 얘기들은 중급 정도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상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내 의견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토론 모임을 나가면서 기사를 읽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남들 앞에서 주어진 시간 이내에, 절대 그들이 저에게 뭐 5분, 10분 이상 주지 않거든요. 1, 2분 이내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연습을 계속하면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스스로 내 영어가 많이 늘었구나. 처음에는 사실 저 갔을 때 많이 떨렸거든요. 떨리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자꾸 더듬게 되고. 근데 그런 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영어 스터디를 통해서 내 영어 실력을 늘리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요, 조금 더 챌린지한 스터디 모임에 들어가시고 혼자서 내가 준비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료 스터디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스터디 모임이 있죠. 스터디 서치라고.
제가 직접 뭐 가르쳐 보거나 제가 팀원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사실 제 학생들이나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해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따라 너무 다르다. 왜냐면 거기는 선생님들이 사실 프로페셔널한 그 전문적인 선생님들은 많이 없고요. 대부분은 대학생, 특히 이제 유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영어는 잘하지만 어떻게 팀원들 하나하나를 신경 쓰면서 그들의 영어 실력을 늘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리더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잘 참여할 수 있겠지만 내가 좀 소심하다거나 말하는 게 부끄러운 분들은 사실 그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내 실력도 굉장히 좌지우지가 많이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리더도 리더지만 팀원조차도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팀원을 잘 만나면 분위기가 되게 다 열심히 영어로 얘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는데 팀원을 잘못 만나면 근데 막 한국말 쓰고 레벨도 다 편차가 심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겠죠. 사실 이거를 맞춰가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전문적인 경험 많은 강사가 아닌 이상 그거를 다 끌어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 스터디 서치 말고도요. 카페나 아니면 소모임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럼 앱을 들어가 보시면은 유료 스터디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1회 2시간에 10,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스터디 서치에 비하면 그래도 거의 50% 정도 저렴한 가격이죠. 리더들의 퀄리티도 역시나 좀 다 다르겠지만 보통 학원 같은 데서 조금 경력을 쌓다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하고 싶으니까 약간의 돈만 받고 그냥 스터디처럼 운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분들은 팀원들을 더 잘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커리큘럼도 아무래도 조금 더 탄탄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 하면은 보통 그런 경우는 리더만 선생님만 실력이 좋고 나머지 분들은 다 실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죠. 그러면 사실은 학원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소규모 그룹 수업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사실 스터디 모임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는 좋다, 이거는 효과가 없다 라고 단순히 이렇게 갈라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약간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스터디 모임에 나가서는 내가 준비했던, 내가 연습했던 것들을 실전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터디 모임을 선택할 때요. 한 개만 가보지 말고 처음에는 몇 군데 가보시고 그 중에서 나와 가장 분위기가 잘 맞고 공부 방향이나 커리큘럼이 잘 맞는 곳을 선택해서 꾸준히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